야, 이 육수로 라멘 만들면 진짜 미쳤겠다 이 얘기를 했어. 되게 복잡한 그 한 방향이 막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크람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타닉 가든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타닉 가든을 사실 흑백요리사 전에 예약을 2번인가 3번 했었어요. 근데 같이 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못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흑백요리사 나오시고 예약을 절대 못하는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간신히 또 예약을 해서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군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이타닉 가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손정호 셰프님의 양식 레스토랑인 라망시크렐님이 갔다 왔는데 라망시크렐에서도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이번 이타닉까지는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손정호 셰프님 특유의 변태적인 테크닉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또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타닉까지는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닝을 가면 머리 때문에 방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단정한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호들갑 좀 떨어봤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엄청 가고 싶다라는 레스토랑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 손정호 셰프님 흑백요리사에서 활약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돼버렸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커진 기대감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타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니까지입니다. 이야, 이렇게입니다. 오, 여기, 오, 이렇게 메뉴가 남산뷰가 보이네. 자, 어디 있습니다. 공간에서는 너무 압도되는데 그 여지껏 갔던 어떤 다이닝보다 공간에서는 압박감이 말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촬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두 대 다 꺼주시거나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타닉 가든 현장에서 촬영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됐다고 들었는데요. 음식 영상 찍는 건 되지만 전반적인 과정 자체 그 영상을 찍는 것들이 불가해서 리뷰 형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타닉 가든을 정말 잘 먹고 왔고요. 음식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했던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타닉 가든 먼저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타닉 가든은 아름다운 한국의 식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고요. 오늘은 겨울 제철 재료 사용해서 저희가 11가지 음식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명함처럼 해서 꼽혀 있잖아요. 저게 이타닉 가든의 메뉴판입니다. 다른 곳들은 서비스 전에 이렇게 메뉴판이 쫙 있잖아. 근데 이타닉 가든은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음식의 메인 테마를 이제 일러스트화해서 저기다 꽂아주셔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요런 게 나오는구나 를 간단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 명함에 있는 것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의 메인 테마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 메뉴판에 나와 있는 그 요소를 보고 이런 게 나오나 싶은데 반전으로 이게 나와버리는구나 싶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메뉴 그림을 보고 다음에 나올 음식이 어떻게 나올까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은한 향기 먼저 맡으신 뒤에 시원하게 쭉 들이켜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쁘죠? 야, 이게 뭐냐면 저희가 노알콜 페어링을 시켰는데 이 노알콜 드링크를 내려놓는 그 받침대 같은 건데 자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빛을 반사하면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고. 이 이타닉 가든이 진짜 힙해. 그 시그니처 컬러도 민트색이고요. 그리고 자개를 위주로 전개를 해가지고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좀 잘 못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민트색 컬러와 이 자개를 이용한 한국적인 느낌이 살짝 가미되면서도 아름답고 그 화려한 그런 맛이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음식은 예로부터 왕들이 즐겨 먹었던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타라죽을 이타리 가든만의 방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위쪽으로는 블랙 트러플과 그 아래쪽으로는 차원에서 넘어온 주담이살 그리고 유기농 우유 사용해서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드실 때는 위쪽에 보이시는 트러플과 그 아래쪽에 있는 죽을 함께 떠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뭔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메뉴 그림에는 주나미살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밥이 나오나? 이랬는데 뭔가 이게 산미 있는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속을 코팅해주는 듯한 느낌의 타락죽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쌀과 우유라고 했잖아. 사실 너무 밋밋한 맛이기 때문에 트러플이 너무 튀어서 주인공이 그냥 트러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상처럼 트러플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트러플 향이 제가 최근에 먹었었던 그 윈터 트러플스는 다양한 업장들이랑 비교했을 때 향이 굉장히 셌어요. 그냥 리얼 트러플 향만 나겠네 싶었지만 충격이었던 거는 이 쌀의 단맛이 굉장히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야. 탄수화물 단맛 있잖아요. 오래 씹었을 때는 단맛. 그것이 제일 메인이고 트러플은 그거를 받쳐주는 밋밋할 수 있는 거를 살짝만 통 띄워주는 느낌으로서 사용이 된 거지 주인공이 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납득이 되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예로부터 심심풀이로 먹던 음식 주전부리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준비해드린 건 우엉을 졸여낸 잡채인데요. 안쪽으로는 건홍합을 간장으로 졸여서 감칠맛을 좀 더 더해봤습니다. 한 손으로 집어서 한 입에 즐겨주시면 되십니다. 부각이 나오기 전에 잡채를 주셨어요. 이 잡채가 근데 워낙 유명하죠. 저 이쁜 모양새 되게 동그랗고 엄청나게 이쁜 광택의 잡채가 나왔는데 아 이게 너무 유명하고 시그니처 중 하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 잡채 맛이 납니다. 그냥 잡채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뭔가 이타닉 가든의 캐릭터성을 빠르게 좀 캐치했습니다. 잡채라는 맛은 유지하되 뭔가 미친 듯한 디테일,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새로운 재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맛을 전혀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테크닉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느낌이야. 우와 잡채인데 이런 맛이 나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잡채 맛인데 굉장히 잘 만들고 굉장히 밸런스 좋은 잡채 맛이야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과 이 담음새 그리고 이제 이 형태 같은 것들이 와 이렇게 해서 잡채 맛을 내네? 라는 이런 새로운 경험, 다가옴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타닉 가든이 추구하는 바를 느낄 수 있는 디시였다. 뭐 잡채 맛이다라고 했지만 진짜 맛있는 잡채 맛이에요. 먹는 거를 엄청 즐기지 않는 그런 분이 오더라도 이걸 먹었을 때 어머 이거 신기하다 이거 잡채 맛이 나네? 하는 그런 맛이다. 이번에는 부각 사용한 3가지의 주전부리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바삭한 깻잎 부각 안쪽으로 부드러운 단새우를 채웠고요. 그 밑단으로 올라오시면 긴 부각 사이에는 캐비어와 함께 다시마에 숙성한 가라회를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자 부각 사이에 어리굴젓에 먹은 육회를 채워서 준비해봤고요. 드실 때는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낮은 것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손으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부각이 바삭하고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아메주부시처럼 되게 한입거리로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게 맛을 보면요 깻잎 부각은요 깻잎전의 맛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는 또 다른 결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게 안에 단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소스가 약간 아이올리 소스 같은 느낌의 약간 살짝 새콤한 양식틱한 소스의 맛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소가 와자자자작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차조기의 그 향이 싹 나면서 완전 에피타이저의 향 다채롭고 쫙 입맛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깻잎 부각이 이날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들었을 때 단단하거든? 근데 이빨로 살짝만 힘을 주면 하면서 그냥 부서져. 식감에서 오는 쾌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부각은 캐비어의 감칠맛 넘치는 짭조름한 맛과 광어의 그 프레시한 느낌이 좀 살아있는 특별한 느낌보다는 정석적인 맛에 가까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자부각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리굴젓을 좀 사용한 육회가 안에 소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어리굴젓의 느낌보다는 되게 김치전 맛이었어요. 같이 먹었던 일행이 김치전 맛이 난다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공감했어. 아 맞네. 김치전 먹었을 때 그 매콤하면서 감칠맛 터지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입에 싹 감돕니다. 살짝의 매콤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먹었을 때도 맵다라기보다는 스파이시한데 되게 재밌는 스파이시함이네? 왜냐? 외국인들이 김치전 먹어봤겠냐고. 외국인들은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어필되는 한입거리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빡 들었습니다. 여튼 그 부각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안에는 강원도 청정 지역인 횡성에서 자라난 이 더덕을 이용해서 시원한 냉채로 준비해봤습니다. 위쪽에는 궁중 요리에 많이 사용되던 오방색을 한번 표현해본 5가지의 고명들 얹어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 더덕을 굽고 지지고 즙을 내기도 해서 저희가 대게와 대하를 함께 잡즙에 버무려봤어요. 드실 때는 젓가락을 먼저 사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각각의 고명들 식감을 살짝만 즐겨보시고요. 스푼 사용하셔서 위에 있는 고명과 아래의 더덕 함께 푹 떠서 즐겨주시면 되십니다. 더덕이 나온다고? 맛은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크게 선호하는 재료는 원래는 아니잖아요. 크게 선호하는 메뉴는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 우리가 아는 손정호 셰프님의 시그니처 미친 변태성이 보이는 냉채가 나오는 거야. 토마토, 뭐 오이, 젤라틴화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쫙 채로 만들어서 동그란 틀에 잘라가지고 모양을 내서 이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저게
빛깔을 보시면 통일감 있잖아요. 그 광택이 거자 질감을 통일성 있게 저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더덕을 뭐 굽고 지지고 뭐 즙을 내고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버무린 냉채인데요. 평이 갈렸어요. 어렵다와 되게 직관적이다로 좀 갈렸어. 오방색을 표현한 5가지 고명 각자의 맛을 담고 있어요. 밑에 이제 그 냉채를 떠먹으면 밑에 그 잣집과 섞여있는 해산물의 감칠맛, 그리고 자대향, 더덕의 약간 어시한 느낌, 흙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우엉 같은 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향 살짝 나는 느낌이야. 용영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면 이걸 만드는 방식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질감 맞추고 형태 맞추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변태적으로 맛을 냈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냉채 맛을 담았다. 처음에 잡채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아는 형태의 냉채가 아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재구성했고 변태적인 느낌으로 플레이팅을 했고, 밑에 대게와 더덕으로 만든 막 복잡한 텍스처, 눈 감고 먹는다면 냉채 맛이다 라는 느낌인 거야. 손정호 셰프님이 이걸 의도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테크닉과 파인한 플레이팅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한식 그 냉채의 맛, 한식 그 잡채의 맛 80% 이상은 일치시켜서 맛을 내는 느낌이 좀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렵고 테크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 근데 온전히 입에서 느껴지는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냉채 맛에 흡사하다. 다만 굉장히 맛있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밑에 그 더덕이 약간 잘게 찢어져가지고 구워진 것들이 밑에 냉채에 섞여 있는데, 이 더덕의 식감이 대게의 식감과 굉장히 흡사해서 이게 통일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더덕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음으로는 온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숯불에 구운 봄동과 함께 겨울철 조개의 따뜻한 육수가 준비되고요. 그 위쪽으로는 차가운 맵두알 캐비어가 올라갑니다. 흰색 자개 스푼 사용하셔서 캐비어 본연의 맛을 먼저 맛보시고 5스푼으로 아래까지 흩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봄동 메뉴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이타니카스에서 유행을 아는구나, 봄동 비빔밥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냥 봄동이 봄에 나오는 철이니까 사용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뉴가 나온 것은 그 숯불에 구운 봄동, 그러니까 구운 봄동은 이 단맛이 쫙 올라오는데 봄동의 단맛과 캐비어의 짭짤한 맛을 밸런스로 잡고 감칠맛을 담아줄 육수를 사용한 그런 디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온도감의 차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어버릴 순 없으니까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그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라방시크레 디저트에서도 그 초콜릿 디저트가 온도의 차이를 느끼는 디저트였어. 손종원 셰프님이 온도의 대비를 굉장히 즐겨 사용한다는 거를 이 디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은요, 캐비어가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 이 맛있는 캐비어와 봄동의 단맛, 정석적인 맛에 가까웠습니다. 뭐 특별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다만 이제 그 맛의 조합을 사용할 때 봄동을 이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한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맞죠. 봄동의 푸릇푸릇한 입안을 지배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만 이제 굉장히 무난하게 맛있는 디쉬였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재 미나리 사용해서 이타니카들만의 만두 2가지 함께 올려봤는데요. 안쪽에 보이시는 레몬하고 개성식 만두 편식이고, 그 옆쪽으로는 배추로 감싼 배추 만두와 함께 준비해봤고요. 그 만두 안쪽으로는 표고버섯과 한우, 그리고 현재 미나리, 보거 사용해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보거의 뼈와 한우 양지를 사용해서 만든 맑고 따뜻한 육수와 미나리 식초간장 같은 조금 더 새콤하면서도 감칠맛 넘치게 드실 수 있는 간장까지 준비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만두의 식감과 대비가 되는 저장식의 식혜를 보거의 껍데기와 미나리, 찹쌀과 조를 발효시켜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훈제 미나리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미나리로 뭐랄까 했는데 이게 만두더라고요. 안에 미나리와 뭐 한우와 뭐 표고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평범한 만두를 먹으면 느껴지는 감칠맛과 쫙 입에 감도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나리와 표고의 향과 세련된 맛?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모여서 익숙한 만두의 맛은 나되 살짝
살짝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떨군 느낌이에요. 우와, 만두로 이런 맛이 나? 는 아니야. 옆에 있는 배추로 만든 만두도 엄청 임팩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편안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육수가 그 보고와 한우 양지로 만든 약간 그런 육수에다가 간장을 떨궈서 만든 육수인데 육수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벼운데 살짝 청량한 느낌의 육수 맛이었고, 그리고 저거 식혜 있잖아, 식혜. 생선포를 묻혀놓은 느낌의 그런 맛이야. 그 육수가 편안하고 살짝 청량한 느낌의 그 포근함이 있다면 저 식혜가 살짝 그 매콤하면서 씹는 맛이 있는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둘을 같이 먹었을 때 조화로운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디시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되게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해드린 요리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인 제철 옥돔 올려드렸습니다. 생선 위로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인 유과를 함께 붙여서 비장판에 구워서 준비해드렸어요. 생선 옆으로 보이시는 건 겨울에 가장 달달하고 맛있는 제철 뿌리채소들, 순무와 레디쉬, 미니 당근 함께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뿌려드리는 소스는 옥돔 뼈를 한번 구워서 베이스로 올려낸 다음에 옥돔살을 함께 발라놓고 주는 조림장이에요. 드실 때는 생선과 뿌리 채소를 조림장과 함께 듬뿍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건 그 생선 조림인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은 양념에 생선을 넣어서 조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생선 조림인데 생선 조림이 아니야. 구운 생선인데 여기에 조림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먹었을 때 빼박 한국식 조림 맛이 나요. 위에 유과를 붙여서 만든 크러스트가 있거든요. 보통 옥돔을 구이로 만들 때 옥돔 비늘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바삭한 느낌을 살려서 먹거든요. 근데 이타니카드는 다르게 해석했다. 유과를 붙여서 바삭한 게 아니라 버석한 느낌이에요. 유과를 딱 씹었을 때 버석한 느낌 있잖아. 버석한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과 크러스트 쪽에다가 그 소스를 살짝 담가가지고 먹으면 이게 딱 흡착한 다음에 입에서는 젖어있지만 버석버석하는 그런 식감은 남아있는 그런 식의 디쉬였습니다. 저는 이 조림장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게, 사실 한국식 조림은 맵잖아요. 매운맛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맛은 달큰한 맛의 소스로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먹었을 때도 분명 한국식 생선 조림의 맛은 맞지만 매콤함보단 달큰한 맛의 소스 위주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배려심이 보이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미니 당근, 레디쉬 이런 것들도 가니쉬로서 역할이 굉장히 훌륭했다. 단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과를 이렇게 부숴서 위에 붙여가지고 비장탄에 굽는 식으로 하고 생선 조림에 그 조림 소스를 부어주는 이런 식의 재해석. 이 사고와 창의력이 좀 벽을 느낄 것 같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파인다이닝은 배부르려고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야. 식사가 포함되는 하나의 경험을 선사해주는 곳이라는 거야. 그런 개념에서 이 생선조림은 이 손종호 셰프님의 변태적인 창의력과 디테일,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생선조림의 맛이 나지만 이런 식으로 재해석했다라는 그런 신선함, 이런 것들이 저는 이타닉가든이라는 곳을 올 가치가 너무나도 충분하다. 이번에는 저희 이타닉가든에서 특별히 구운 삼계탕 준비해봤습니다. 안쪽에는 누룩에 절여낸 닭과 능이 버섯으로 지은 찹쌀밥, 인삼, 마늘, 밤, 그리고 은행까지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득 채워서 준비해봤고, 겉으로는 바삭한 닭껍질로 감싸냈습니다. 한 입마다 맛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즐겨주시면 되십니다. 다음 나온 건 삼계탕입니다. 요것도 이타닉가든에서 계속 꾸준하게 내는 메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맛이 어떠냐? 좀 실망했어요. 소신 발언입니다. 삼계탕만 나는 거 오케이고 닭향 좋고 다 오케이인데 임팩트가 너무 약한 거야. 무난한 디쉬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뒤이어 그 닭육수가 나오는데 저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진합니다. 저게 이 디쉬의 주인공이었어요. 한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향이 잔뜩 나는 닭육수인데 그거를 무슨 프레스로 누른 것처럼 엄청나게 압축한 듯한 육수야. 저걸 먹으면 이쪽은 밭에서 이만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냥 저 육수가 말도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웅성님도 같이 갔는데 웅성님이랑 뭔 얘기를 했냐? 야, 이 육수로 라멘 만들면 진짜 미쳤겠다, 이 얘기를 했어. 되게 복잡한 그 한방향이 막 있어가지고 저 삼계탕 고기를 먹고 국물을 딱 해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그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웅성님은 저 육수를 한 번 더 먹을 수 있냐고 요청을 했는데 남아있는 육수가 있었어가지고 따로 또 먹었었는데 저 육수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향채끝에 이렇게 점해가지고요. 전복이랑 새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낸 거다. 그냥 가져가면서 숯불 위에서 구워서 불고기에 들어가는 그런 요리들하고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인 불고기가 나왔는데요. 손종원 셰프님이 여기서 직접 오셔서 소스를 부어주시고 설명도 직접 다 해주셨습니다. 이때 사진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끝나고는 사진 요청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바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찍어야 한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둘이서 같이 찍고 싶었었는데 이게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찍었었다는 점. 자, 그래서 이 불고기는요 끔찍합니다. 진짜 변태적이에요.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와, 사이사이에 지금 채끝을 저렇게 켜켜이 저렇게 딱 자르고 안에 하나하나 고명을 엄청 얇게 해가지고 숯불에 그 양념 계속 바르면서 구워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게 그냥 맛을 떠나서 일단 변태예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이 맛은 어떻냐, 저는 원래 소고기로 나온 메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는 어떻게 해도 비슷한 맛이 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달랐어요. 사실 소스랑 양념 맛은 저희가 아는 그 불고기 양념 맛 뭐 그런 거고 소 채끝이야 우리가 아는 그런 맛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엄청 얇게 켜켜이 잘랐잖아요. 한 겹 먹었을 때 그 맛, 두세 겹씩 먹었을 때 맛, 한 겹 먹었을 때는 되게 얇은 고기가 부드럽게 입에서 사라지는 느낌으로 먹었다면 두세 겹씩 먹었을 때는 겹겹이 있다는 것이 혀에서 느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뭔지 알 거야. 감자칩도 한 겹씩 먹었을 때도 맛있지만 두 겹 겹쳐서 먹으면 가자작 하면서 그 폭력적인 그런 막 알잖아. 이거 이빨에서 느껴지는 폭력적인 느낌. 저 불고기를 3-4겹씩 먹으면 내가 부자가 된 느낌. 이런 식감적인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어서 최근에 먹었던 메인 요리 중에서는 이게 진짜 최고 중 하나다. 소를 이용한 메인을 냈을 때 그 맛의 결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요거는 불고기라는 이 메뉴 설명도 그렇고 불고기 약간 얇은 고기를 쓰는데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소를 이용한 메인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는 대성공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네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드린 저희의 후식은 식혜입니다. 보시다시피 생강과 모과를 활용해서 만든 식혜인데요. 가운데 있는 식혜 소르베를 다 드시고 나면은 정말로 식혜를 마시듯이 잔째로 잡고 들이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은 식혜인데요. 약간 상큼한, 약간 클렌저 느낌의 디저트인데 이 식혜 소르베는 식혜 맛이 나고요. 생강과 모과를 쓴다 했잖아. 근데 이 생강에 살짝 알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수정과의 클렌징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처럼 다 먹었을 때 입에서 시원한 느낌이 딱 나면서 메인 먹었을 때 입이 텁텁해졌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싹 걷어주는 느낌이 좀 강했던 훌륭한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군고구마와 옥광밤인데요. 옥광밤 메뉴 있죠. 85,000원을 추가해야 추가할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라망시크에 갔을 때에도 이 추가 차지로 먹었던 것들이 굳이였어. 그러니까 기본 메뉴 먹어도 충분했고 오히려 기본 메뉴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옥광밤은요 85,000원 추가했는데 전혀 아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게 트러플이 엄청 올라가는 메뉴거든요. 트러플의 가격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바뀌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85,000원에 추가를 해서 먹었어요. 가장 아래쪽으로는 밤꿀 이용해서 만든 밤꿀 약과와 그 위쪽으로는 약 5일간 조련이 따뜻한 밤조림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희 가지고는 밤 껍질 이용해서 만든 꿀인데요. 군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밤 껍질에 구운 향을 같이 올려요. 가는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을 때 밤조림 먼저 즐겨주신 이후에 이쪽에 보이시는 아이스크림 함께 드셔주시는 컨셉이겠습니다. 군고구마인데요. 이쪽으로는 고구마 전명을, 이쪽으로는 따뜻한 고구마 크림을 채워드렸고요. 드실 때는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흘러나오는 크림과 함께 종에 찍어 드신 후에 오른쪽 위에 올려드린 동치미를 크게 한 술 떠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옥광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와 이거 영상 아까 보여주셔서 알겠지만 1분 넘게 트러플을 올려줘요. 이 트러플 가격 때문에 저 추가금 내는 게 맞아. 트러플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려주는데요. 사실 저 DC는 트러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트러플을 저렇게 올렸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트러플 향 엄청 셉니다. 근데 저거는 밤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타닉 가든 갔을 때 저 밤 디쉬를 먹고 평가가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저 밑에 밤으로 만든 약과 짭조름한 맛이 되게 튀었고요. 위에 조린 밤들은 밤의 단맛이 그냥 너무 달콤한데 밑에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과 그리고 위에 그 군향이 난다는 그 크림이 있는데 특이해 저 크림이. 그러니까 새콤한 맛이 나면서도 눌러주는 맛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트러플이 그 밑에서 슝을 쳐. 근데 이게
그 어느 것도 너무 세게 튀어서 불편한 기색 없이 너무 조화로워서 웃음이 터져나와. 근데 이제 밤 옆에 이제 아이스크림 따라 주거든요. 저 아이스크림이 그 위에 뿌려준 트러플 있잖아요. 저 트러플보다 더 직관적으로 트러플 향이 나요. 갈아준 트러플은 되게 자연스럽게 감싸는 듯한 트러플 향이면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약간 찌르듯이 트러플 향이 들어와. 땅 찌르면서 목구멍으로 뭔가 빡 꽂아드는 느낌? 진짜 저거 너무 맛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직관적인 맛으로는 이타니카드 이번에 먹었던 모든 디시 통틀어서 옥광밤이 베스트예요. 돌았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군고구마는요 옥광밤을 먼저 먹고 먹어서 솔직히 억까당했어요. 다만 저것도 군고구마의 맛 있잖아요. 군고구마 제일 맛있는 꿀 부분 있지. 찐득찐득한 맛 잘 살렸습니다. 안에서 크리미하면서도 살짝의 끈적한 느낌? 그리고 먹고 이제 동치미를 먹어서 이제 클렌징을 하나 했잖아요. 이게 조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치미가 입을 씻어주는 클렌저 컬러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고구마 디저트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동치미로 딱 끝내는 느낌. 이게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이 옥광밤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는 만일 제 영상을 보고 이타니카드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옥광밤 추가 차지 너무 비싸고 그렇지만 꼭 추가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거 또 먹고 싶어요. 자개가 존나 좋아갖고 자개 공예를 취미로 해볼까 생각. 공예? 나는 자 그래서 시그니처 중에 시그니처인 자개함이 나온다고 이제 딱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꼬치 같은 거랑 보자기 같은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타니카드니 전반적으로 이 기물들이 한국적으로 화려한 느낌?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원 성취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과 나비가 새겨져 있는 자개함 준비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저희가 생맥산이라는 음료를 채웠는데요. 이 생맥산은 사람을 맥을 띠게 한다는 뜻이 있고 오미자를 베이스로 꿀, 인삼, 맹문동 함께 블렌딩했습니다. 한 칸 위로 올라오셔서 오른쪽 편으로는 이 초콜릿과 들깨 가루를 굳혀서 만든 다식, 반대쪽으로는 물을 말려 만든 무우전과의 콩고물을 묻혀내서 고소하면서도 쫀득하게 준비해봤고요. 가장 위쪽 칸으로 올라가시면 두 가지 더 채웠습니다. 먼저 꽃 모양으로 준비해드린 게 감태와 라임을 채워넣은 초콜릿 봉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추 철편, 대추로 준비한 떡입니다. 드실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생맥산으로 먼저 입가심 해주시고요. 다른 다가들은 순서 상관없이 손으로 살짝 집어서 즐겨주시면 되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입거리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으로서 인상 깊었던 거는 감태와 라임을 채워서 만든 초콜릿 봉봉 있죠. 저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머지는 살짝 무난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초콜릿 봉봉이 이 감태 향과 이 라임의 새콤함과 이 감칠맛과 이 달콤한 맛 이게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랄까? 다른 무언가를 먹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 아닌. 이게 되게 저거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야경 통창에다가 야경이 쫙 있는데 공간이 너무 압도되더라고요. 이타니카드는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사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보셨던 이 메뉴 카드는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남았거든요. 봤었던 메뉴 있죠. 그걸 마지막에 주시면서 이렇게 이타니카드에서의 식사가 마치게 됐습니다. 이 손종호 셰프님의 요리 스타일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특이한 발상을 다 커버해주는 변태적인 테크닉이 비교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타니카드니 추구하고자 하는 맛이 우리가 아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쉬운 길이 있잖아요. 그 쉬운 길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길을 써서 우리한테 딱 주는 느낌. 진짜 그야말로 예술인 거죠. 이런 점이 되게 재밌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식을 기반으로 해서 퓨전 다이닝들을 영상 안 올리고 간 곳도 엄청 많아요. 엄청 빠르게 쌓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타니카드는 그중에 최고냐? 절대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이타니카드만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점에서 명성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 전부 납득이 됐습니다. 뭔가 다음에 갈 기회가 또 있다면 꼭 한번 또 오고 싶은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타니카드 먹어봤고요.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다이닝을 다니고 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서 먹는 것들을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미식 영상을 얼마나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라미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이타니카드 리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더 이제 파악을 해서 좀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할 주제들로 영상 많이 올리는 카라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카라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만 멋진 손동작을